자, 우리가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가 약 35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 갈등도 많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물건 판매, 광고 금액, 또 계약 해지 등등을 놓고 여러 가지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보면 네네. 똑같은 품질, 네. 맛을 유지해야 되니까 재료나 뭐 제품을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만 쓰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필수 품목이냐 이것 가지고도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려서 운영하면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그러니까 본사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네. 본사가 가게 사장님들에게 상당 부분 물품을 이게 구입 강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과 대법원의 판단을 좀 볼게요. 네. 일단은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를 사장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뭐 구입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와 또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어느 지점을 가나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을 좀 살펴볼게요. 법원은 가맹 사업의 통일성과 가맹 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가맹 본부가 제시하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 본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이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점의 커피 원두, 갈비집의 갈비 양념, 핵심이죠. 그렇죠. 치킨집의 소스, 뭐 비법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느 하나 프랜차이즈 시점에서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판례는 가맹점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사양서나 품질 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점의 통일적 이미지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재료 판매의 구입 강제인지 아닌지를 따진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서하고 품질 기준만 줬을 때 동일한 맛과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뭐 구입 강제인 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강제하도록 하면 이게 구입 강제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 정말 이제 필수 품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면은 네. 그런 것들은 구입 강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원두나 고기나 양념 같은 핵심은 누가 봐도 아 이거는 표준된 원료를 따라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치킨 회사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무젓가락이나 비닐봉투 그러니까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지 브랜드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하고 나무젓가락도 품질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위생상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라고 강제를 하고 싶은데 점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까지 다 따라야 되느냐 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공급하는 물건이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이게 본사 가맹 본부가 좀 금액을 올려받는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은 너무 많은 필수 품목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네. 연유, 뭐 우유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주걱까지. 네,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서 가맹점주 사장님들께 비싸게 공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어떤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오이, 양파 이거를 딱 제외하고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업주들이 반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주방기구, 뭐 세제 이런 것들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장님들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제까지요. 또 필수 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갑질도 꽤 만연했습니다. 필수 품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원가 정보를 비공개해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패티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올려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이 가맹점 사장님들은 이를 거절하는 내용의 의사를 이제 전달하고 그에 대한 가맹본부의 반응을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적이 있다. 네네. 이런 거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네. 또 이게 작은 돈뿐만 아니라 큰 돈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쵸. 인테리어 비용. 네네. 이건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인테리어 뭐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 막 잡으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창업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테리어 그쵸. 비용인 것 같아요.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업 비용에서 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요게 좀 제일 크고 보증금보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좀 그렇죠. 있고요. 가맹본부 이 본사에서는 보통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평균 4, 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부 가맹본부는 공사를 위탁받아서 가맹 희망자나 가맹 점주들이 그 실제 공사비를 알 수 없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나옵니다. 또 이제 가맹점 사장님들이 공사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작업을 의뢰하고자 가맹본부에 문의를 했는데 가맹본부는 이제 자신들과 협약을 맺어 브랜드 로고 허가권을 가진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가맹본부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그런 갑질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법원의 판단까지 그래서 가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을 네네. 수도 있잖아요.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고요? 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 올해 12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하는 품목의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입강제 품목 거래 조건이 변경될 때는 가맹점 사장님한테 이를 협의해야 되고 협의하는 내용, 기준도 상세하게 이번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율이었던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강제 이제 품목을 가격 인상하는 경우, 뭐 용량이나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제 모두 다 가맹점주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이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판례를 좀 살펴보면은 한 프랜차이즈 이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가맹점주 사장님들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원자재, 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이 부당이득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점주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 1심에서 돌려주라고. 네 1심에서 이어서 이제 항소심까지도 그렇게 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요즘 프랜차이즈 뭐 커피 업체들도 그렇고 보면 이제 막 S급 연예인 막 이제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운동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경우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광고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광고비를 점주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할인 행사할 때 의무적으로 이거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실 뭐 광고하면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니까 뭐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라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이제 광고 비용이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떠넘겨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맹사업법에서는 광고 판촉 사전 동의제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본사가 이제 100% 부담하는 경우나 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그런 광고나 판촉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 점주가 일부라도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사전의 약정 또는 사전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약정에는 명칭, 실시 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 뭐 소요 비용에 대한 분담 한도를 꼭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사장님의 50%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 광고를 할 수 있고요.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 사장님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점주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점주들을 상대로 동의를 강요한다면 불공정 행위로 보고 뭐 이제 가맹점주 사장님들이 지출한 광고 판촉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네네. 가맹점주들의. 그리고 장사 안 돼서 좀 접어야겠다. 이렇게 또 가슴 아프게 결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정작 계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럼 위약금은 본사가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약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약정한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를 했을 때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본사가 뭐 위법 행위를 하거나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계약 해지는 일방적으로 하는 계약 해지가 아니라 본사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여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가맹 전주 사장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적혀져 있는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맹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위약금을 어떤 조건에서 내야 되는지 또 위약금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도 꼭 잘 살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근데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좀 검토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부당한 영업행위 위약금 부과 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가맹점 사장님이 영업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네.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면 가맹점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가맹본부 본사가 계약 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럴 때는 이게 부당한 영업위약금이다.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이제 설명할 때 혹은 계약할 때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는 매월 한 3,400밖에 안 나오더라 하면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접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평균 매출액 네네. 1년간에.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해서 다음 요 한 며칠까지는 봐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맹 본부도 어떤 좀 매출 예상 가능한 그 매출액을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책임 있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또 약간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해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혼자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한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네네. 동일한 업종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인 가게를 한다. 이것도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게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후에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 본사 가맹 본부와 경쟁하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대다수 가맹 계약이 경업 금지 조항 담고 있고 이러한 경업 금지 조항은 사적인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유효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넓어서 점주 사장님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으나 네, 일단은 요 계약 요런 경업 금지는 유효하고요. 이 기존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은 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사장님이 네.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자리에서 그냥 다른 상호로 자신이 개인으로 부대찌개를 파는 가게를 열었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0301님 예전에 앞에 LED 간판을 200만 원 주고 강매 당했는데 간판 업체에 물어보니까 30만 원짜리였어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프랜차이즈 계약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내용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할 때 정보 공개서 좀 꼭 보셔야 돼요. 정보 공개서. 네, 정보 공개서에는 뭐 사업 현황이라든가 뭐 가맹 사업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가맹 체결 및 가맹금 납입 14일 전에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이 날짜 지키지 않으면 가맹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 계약 하시기 전에 가맹사업법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가맹 계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계약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맹점 사장님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좀 가맹사업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네. 가맹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그 홈페이지 가면은 네네. 내가 알고 싶은 그 가맹 본부들은 다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꼭꼭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